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윤재는 진짜 오랜만에 봤다. 윤주는 그리고 나랑 같이 봤는데 오늘 민준 누나가 쓴 실제로 지환이가 제일 오랜만에 봤어. 아 아니다. 도환이도 더 오랜만에 본 거 같아. 지금 저는요. 시우는 너무 많이 봤어. 너 월급 나랑 같이 했잖아, 그치? 아 그러네. 그리고 저번에 그 월급 끝나고도 교재 마무리하러 수요일인가 한번 더 많이 봤죠. 맛있다. 자 이제 2단원이죠. 1단원인데 어떻게 그 복귀 테스트는 잘 보셨습니까? 해가 치멸망 1단원 12문제 진짜 쉬운 것만 냈던 것 같은데 해가 치멸망 엄청 쉬웠어요. 엄청 쉬웠어? 네. 역시. 이러고 있는 근데 뭐 내가 결과를 못 봤으니까 잘 받으려니 하고 이게 수투가 뭐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기본에서는 공식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에서는 조금 방법이나 그래도 어쨌든 개념을 강조를 하지만 좀 어려운 증명들을 넘어가서 했다면 웬만한 중요한 증명들을 심화해서 나는 다 다루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번 개념 설명에서도 그런 이제 증명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정의가 뭔지가 진짜 중요해. 정의가. 왜냐면 이제 결국에 오늘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 제일 어렵죠. 물론 이런 문제는 찍기가 괜찮죠. 뭐 대충 기억이 틀리면은 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찍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력인데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정의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돼요. 어지키로 영상 만드셨잖아요. 찍기 방법 그렇죠. 네. 조회수 1000 넘는. 그러니까 그래요? 쌤이 안 드셨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너무 멀리 아니고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는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 함수의 극한. 자, 땡땡땡땡땡 A 하고 샵.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지금 이 값이 얼마입니까? L 이렇게 쓰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기호의 의미는 뭐예요? x를 이건 A로 보내는. a로 보낸다죠. 어떻게 보내자? 이거는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를 했을 때 L이 됐다는 게 뭐야? 내가 이거를 A에 아주 가까운 숫자를 대입을 하니까 L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나와서 L 플러스 또는 L 마이너스인데 그냥 L이라고 치자.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죠. 야. 아니죠. 그게 맞아? 맞죠? 아니죠.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리미트 수학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No. 서로 다른 걸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니까. 그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치자가 아니고 얘는 정확하게 등으로써 는 L이거든요. 는 L.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거야. 요거는 사실 이 극한값에서 여기 오른쪽에 써있는 이것은 실제로 함수의 값이 L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자,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을 너네가 오늘 배웠으니까 그 얘기로 좀 한번 해보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이요. 0으로 가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 0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n분의 2는 어때요? 얘도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죠. 근데 이제 요거를 an이라고 하고 요거를 bn이라고 했어. an, bn의 대소는 어때? bn이 무조건 더 크지 않니? 근데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0이 되고 너도 0이 되지. 근데 이게 퉁치자라고 하면 그 극한값조차 이렇게 말해야지 맞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뭐라고 해요? 같다라고 하지. 같다라고. 이게 뭔 뜻이냐면 이 극한값은 실제로 얘가 0이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가 목적지냐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뭐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어딜 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택시 기사님이 뭘 찍어요?
내비를 찍죠. 내비로 어디 갈지를 찍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해볼까? 윤재지. 어? 윤재지. 윤재의 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택시 기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 나 기사님이 차를 몰고 윤재의 집까지 들어가나? 네. 그게 아니죠. 집이 목적지인 거지. 목적지인 거지만 실제로 집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디를 향해 가냐 그 목적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언제나 이게 등호로 써지는 건 아니야. 근데 등호로 써진 순간 얘는 절대 뭐일 수 없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일 수 없습니다. 등호 옆에 이게 있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존재하는 값은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상수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필요한 건 없고. 아니 그게 뭐야? 양쪽 다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고. 저요. 자극성도 그렇지 바로 저거야. 좌극한과 순간. 우극한이 같다 이거죠. 근데 이제 너네가 이거 하다 보면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는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좌우라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이게 좌극한이죠. 아 그렇죠. 그게 자극한.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미스터 우. 이게 우극한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요거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리미트 fx인데 x를 a 플러스로 보냈더니까 무한이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인데 얘도 무한이야. 자 그럼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래.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가는 게 무한끼리 비교가 가능하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x분의 1인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양의 무한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x분의 2가 있는데 얘랑 둘 다 어떻게 돼? 오 쉣. 양의 무한이 되는데 얘네가 같은 거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분의 2에서 x분의 1을 빼면 뭐가 돼? 아니, 근데 0이 돼야 돼 같은 거라면. 저기는 저거만 다른 거 아니에요? 응? 뭐가? 그러니까 저기서 fx는 같은 거 아니에요? fx? 네. fx는 같은 거죠. 근데 얘는 우극한이고 얘는 좌극한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한 더하기 무한이 뭘까요? 무한이요. 무한이에요. 곱하기는 무한. 무한이요. 근데 빼기는요? 몰라요. 몰라. 0인가요? 아니죠. 미스터. 그러니까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한은 무한이라고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항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같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얘기 자체도 어떤 이 녀석의 극한값이 있고 어떤 이 녀석의 극한값이 있는데 그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요거일 때 뭐라고 쓴다? 그 값을 알파, 알파나 베타 똑같은 거니까 라고 쓰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또 이제 오랜만에 수투를 하면 이게 지금 일단 여기가 오랜만에 하잖아 너네가. 오랜만에 하면 어떤 실수를 또 하게 되냐면 오케이 너는 좌극한, 너는 우극한, 너는 대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입하는 거니? 아니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치? 이거. 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댕댕댕댕댕 여기 A가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점이 찍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점의 의미가 뭐야? 함수값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2인 건가? 아니죠. 얘가 1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 아는 내용이야. 복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었고요. 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얘기하고 무한끼리 같은 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한끼리 비교가 안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야. 자 얘는 근데 증명을 못해요. 극한에 대한 성질. 요거는 증명은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증명은 할 수 없는데 자 요거는 전제가 뭐냐면 fx와 gx가 모두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예요. 요겁니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보내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 문장을 너네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니? 네. 어떻게? 식으로 바꾸면 리미트 x가 a로 갈 그치 x가 a로 갈 때 fx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 문장을 식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뭐 새로운 값 베타 요렇게 표현을 하면 요 문장을 이제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걸 fx의 a의 극한값이 알파고 gx의 극한값이 베타인 거죠. 그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수렴하는 애들끼리 수렴하는 두 개를 연산합니다. 연산이 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겠죠. 요거를 한 결과도 뭐한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명을 못한다고 했어.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라는 요 새로운 함수지. 요 새로운 함수지.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중간 과정에 뭐가 들어가요? 리미트가 들어가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 쪼개진다는 얘기야. 극한이 분배 없이 된다고요.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되면 빼기도 되나요? 아니요. 빼기도 돼요. 또 뭐도 돼? 곱하기도 아주 잘 됩니다. 짬수랑 조심. 그치? 나눗셈 조심. 나눗셈 뭘 조심해야 되죠? 분모가 나눗셈은 아니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x가 a로 갈 때 fx랑 gx를 나눈 새로운 함수예요. 이렇게 네. 요걸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 분자의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fx, gx 한마디로 어떻게 계산해라?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전제가 뭘까요? 분모가 얘가 0이면 0이면 안 되겠죠. 얘도 0이면 안 되겠고요. 얘도 0이면 안 되겠어요. 요런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나누기도 가능한데 이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fx와 gx가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하나요? 아니요. 수렴하죠? 수렴하죠. 그렇죠. 그치? 둘 다 수렴하니까. 근데 이런 거야. 나누기가 안 돼요. 자, 요게 수렴하고 요게 수렴할 때 fx 수렴하나요? 아니요. 왜 안 되는 거야? 나눗셈. 이 두 개로 이 수렴하는 두 개로 얘를 만들려면 이 둘을 나눠야 되지.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아무 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 gx분의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해. 그러면 fx 수렴할까요? 되죠. 이건 왜 되지? 곱셈. 어? 곱셈. 얘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죠. 이렇게 써있는 순간 이미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 뭐 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요거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요런 상황은 또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봐. 자, F가 수렴하고 F랑 G가 각각 수렴했을 때 사칙연산한 거는 나누기 빼고는 다 된다고 했죠? 사칙연산 반응 나누기만 주의 나누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FG가 수렴하고 G가 수렴할 때 F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틀렸다고 했지. 틀린 이유 틀릴 수도 있는 이유가 뭐라고? G가 0. G가 이제 요거를 만들려면 너는 지금 FG를 G로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G가 0일 수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요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G분의 F가 수렴하고 G도 수렴해. 그럼 이때는 되죠. F수는 되죠. 자 둘 다 수렴하니까 뭐 하면 돼?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지.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F 수렴이라고 했을 때 얘는 참이죠. 얘는 참인데 참인 이유가 지금 얘가 G분의 F라는 함수와 G를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이번에는 G분의 F가 수렴하고
F가 수렴할 때 이때 G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두 개로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요. 얘로 나눠야 곱하기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수렴한다고 알려진 F를 G분의 F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너 0일 수도 있지 않아? 근데 F에서부터 수렴이니까 0이 아니, G분의 F의 수렴값. 근데 이미 돼 있잖아 그렇게. 분모는 0이 안 되겠지. 네. 근데 얘가 예를 들어 3으로 가고 너가 0으로 가면 이러면 F가 0으로 가는데 G분의 F가 0으로 가. 아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렴하는 거죠. 근데 얘가 수렴하지 않아. 얘가 수렴하지 않는데 얘가 0으로 가. 그러면 G분의 F 몇으로 가? 0으로 되지 않겠어? 지금 얘를 나누는 거잖아. 이거 G 따로 F 따로 보는 게 아니야. G분의 F라는 새로운 함수 H인 거야 그냥. 근데 너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 지금 뭘 해야 돼? F 나누기 H를 해야 되지. 그럼 나누기니까 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런 건 어떨까요? 이제 곱하기 나누기 관련된 것들은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 2F 더하기 3G가 수렴하고요. F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5F 마이너스 2G가 수렴해. 그러면 이때 F가 수렴할까요? 자, 아까 이 사칙연산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됩니다. 실수배도 돼요. 저 돼요. 그치? 돼요. 자, 요건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다가 2배 해도 수렴하지. 여기다 3배 해도 수렴하지. 그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 G가 소거되죠. 그러면서 F의 4배, 15배에서 19배가 수렴하죠. 19F가 수렴하지. 그럼 19F가 수렴하면 F도 수렴하겠죠. 네. 그러면 요렇게 약간 연방 1차 연립방정식 같은 느낌이잖아. FG에 차수가 2차가 아니고 그냥 개수만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사람들. 이런 건 다 각각 수렴하면 F도 수렴, G도 수렴을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AF 더하기 BG가 수렴하고 CF 더하기 DG가 수렴할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수인 거야. 앞에 있는 A, B, C, D는 개수인 거고 얘네가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냥 극한값 존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F 무조건 수렴이고요. G도 무조건 수렴입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몇 곱해? D 곱하고 여기다가 B 곱해. 그래서 빼면 어떻게 돼? G 날라가죠. 그럼 이제 F끼리만 남죠. 그래서 그게 수렴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A가 0이다, 뭐 B가 0이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런 예민한 경우만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1차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애들 다 돼요. 근데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렴하는 것들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까다롭거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F가 수렴하는데 G가 수렴하지 않아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A에서 X가 A인 곳에서 하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하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F 더하기 G는 어떻게 될까요?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생각해봐. 잠깐만요. 알 알 수 수 있는데 있어요. 하지 않을까요? 수렴할 것 같다.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 수렴하지 않은 만큼은 상관 안 쓰고 F가 보는 거죠. 좋은 말이죠. 네. 네. 자, 수렴 그럼 이제 뭐로 가야 돼? 정의로 돌아가야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약속이 뭐였죠? 자극한 우극한 값이요. 우극한이? 그죠? 그러면 F가 수렴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일종의 표를 만든다고 해요. 여기 좌극한, 여기 우극한이 있어. 그걸 이 표를 만들었어. 그러면 얘가 좌극한이 알파면 여기도 알파여야 되지. 근데 G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얘가 베타면 여기는 베타와 다른 어떤 감마가 있어야 되지. 그 두 개를 더한 상황이야. 그럼 이 좌극한 우극한은 같겠니 다르겠니? 무조건 다르겠죠. 그죠?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거를 더하면 무조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무조건 않습니다. 오케이? 네. 깍두기 가죠? 네. 만약에 빼기라면 어떨까요? 그건
빼기하면 어떨까요?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안 돼. 않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거 하나와 수렴하지 않는 거 하나를 연산을 했을 때 덧셈 뺄셈으로 연산을 하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수렴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됐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우리 덧셈 뺄셈 했으니까 뭐도 해봐야 돼. 곱셈 나왔어. 그치, 곱셈 나눗셈도 해봐야 되는데 나눗셈 좀 까다로우니까 곱하기만 하겠습니다. 네.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좌칸, 우칸. 되죠. 자, 얘는 알파, 얘는 베타, 감마인데 저들은 저이 달라. 상황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야. 계속 이 상황. 이 두 개를 곱했어. 그럼 여기는 알파, 베타가 되고 여기는 알파, 감마가 되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안 될까요? 그럼 무조건 될까요? 둘 다 아니라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뭔지 알 것 아니고 같아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야. 아. 그러면 저가 이제 역수. 그러니까 반대로. n하고 그러니까 n분의 저기가 1이면 감나고 곱셈해가지고 베타고. 1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는 그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얘네가 같을 수 있어? 네. 어떻게? 알파가 0이잖아. 알파가 0이면 같을 수 있죠. 오.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래.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봐봐. 무한이 봐봐. 어떻게? 알파 베타랑 알파 감마가 같을 수 있냐 해서 1번 알파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죠? 2번 알파가 0이 아니면 뭐가 가능해요? 약분이 가능해요. 근데 베타랑 감마는 같아요? 다르다는 게 약속이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케바케인 거지, 케바케. 맞아? 케바케인 거지. 하나는 극한이 존재하고 하나는 왜? 알파가 무한이면. 자, 알파 무한일 수 있다 없다. 극한 값이라고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값은 무한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 좌극한도 무한이고 우극한도 무한이면 극한감 존재하는 거야?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잖아.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인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요. 얘도 쭉 올라가고 얘도 쭉 올라가는 거야. 좌극한도 양의 무한, 우극한도 양의 무한. 요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x제곱분의 1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왜냐면 x분의 1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지.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게 x제곱이면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요 상황에서 우리 극한 존재한다고 하니? 안 하겠죠? 안 하겠지. 모여 안 모여?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하다고 한순간 알파는 절대로 무한일 수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내가 케바케라고 했잖아.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하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덧셈 뺄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알겠지 윤주야? 네. 윤주 정신 차리고. 근데 곱하기는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수렴하지 않아요. 왜? 알파가 약분되니까. 0이 아니면 양변 알파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알파가 0이면 사실 이때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때도 모르는데 이건 이제 명제가 거꾸로 가야 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이면 수렴한다가 아니야. 수렴하면 알파가 0이다. 수렴하면 알파가 0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여기 지금 베타 감마라고 썼지만 사실 맨 처음 이건 예시를 듣느라 이렇게 한 거고 맨 처음 조건은 뭐였어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알파라고 할 수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베타 감마가 아니라 베타 무한일 수도 있지. 혹은 무한일 수도 있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알파가 0이라고 할 때 0 곱하기 무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렴했대. 그러면 0을 곱해줘야만 이걸 없앨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fx가 x가 1이 아닐 때는 x-1분의 1이고요. x가 1일 때는 그냥 1이라고 합시다. 야, 이 함수에서 1에서 극한값 존재하니? No. 안 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No. 근데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gx라는 어떤 다함함수를 곱했대. 근데 fx랑 gx를 했더니 요 녀석이 1에서 뭐가 존재? 극한값이 존재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 자, 이건 예시입니다. 얘가 x-1의 제곱이면 돼요. x-1 제곱.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 x-1 제곱을 딱 곱했어. 어떻게 돼? 여기는 x-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x-1이 되겠지. 그럼 1로 보내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죠? 그죠? 수렴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무한으로 튀는 녀석이라도 이제 0으로 가는 x-1을 곱해가지고 x-1을 한 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x-1을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1이 되지. 네. 여기는 x-이 되지. 그럼 함수값은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얘도 1이 됐으니까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곱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했대. 그러면 이 녀석이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은 수렴할 수 있겠다. 요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요거 이제 그냥 번외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f 나누기 g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 알파, 너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네를 나누고 나면 베타분의 알파고 감마분의 알파인 거지. 그러면 알파가 0이면 너도 0, 너도 0이 되면서 수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상황들 곱하기나 나누기는 좀 케바케가 있다. 근데 덧셈뺄셈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A에서 수렴하지 않을 때 이게 마지막. 이때는 어떻게 될까? F 더하기 G는 어떻게 될까요? 빼기는 어떻게 되고 곱하기는 어떻게 되고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미리 알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좌극한 2에 우극한 3인데 얘가 우극한 1에 0이야. 좌극한 0. 그럼 어떻게 돼? 더해서 수렴할 수도 있죠. 근데 무조건일까? 아니지. 잘 골라진 상황에서만 되겠죠. 그죠? 요거도 마찬가지야. 얘가 3이고 얘가 1이야. 얘가 2고 얘가 6이야.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러지 않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미리 알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정의대로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를 각각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공식처럼 풀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곱하기가 수렴한다라고 했다면 둘 중 하나가 수렴한다면 그게 0으로 수렴하겠구나. 요거까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힘들어? 저기요. 구현아 95점, 96점. 현존.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수렴하는 애들끼리 수렴끼리 연산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연산이 뭐였냐면 실수배와 사칙연산이었어. 사칙연산이 뭐야? 덧셈뺄셈 곱셈 나한테. 그리고 나누기 좀 조심해야 되고. 합성은 어떨까요? I don't know. 합성 미리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자, 단함수끼리 합성했어. 그러면 무조건 극한값 존재할 거야. 왜냐면 다시 단함수니까. 근데 자, fx가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극존. gx도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둘 다 존재해. 네. 그러면 f 합성 g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네. 알 수 있다면 존재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무조건? 아니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럼 모른다잖아. 그럼 모른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고 해야지. 아. 그러니까 수렴한, 그러니까 1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합성하면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냐 이 얘기야. 이해했어요. 모르죠. 몰라요. 왜 모를까? 왜냐면 자,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면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돼? 처음에 x값을 어디다 대입해? g에다 대입해. 그 대입한 걸 다시 어디다 대입해? f에다 대입해. 자, 근데 지금 약속은 뭐야? 너 1에서 존재하지. 너도 1에서 존재하지. 근데 예를 들어봅시다. 1에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내가 여기다 1 플러스를 넣든 여기다 1 마이너스를 넣든 이 값이 3이면 3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값이 3 근데 플러스일 저기서 수도 달라질 수 있고 있잖아요. 3일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3 플러스랑 3이 나와도 우리 이 두 개를 뭐라고 해? 같다라고 합니다. 3플 3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쵸? 근데 지금 이 녀석이 1에서 존재한다고 했지 이 극한값이 나오는 그 지점에서 존재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합성했을 때는. 그래서 요거를 또 잘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확정적으로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만? 어셈블 셈블 나이스는 실수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극한값을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종현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다항식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다항식. 다항식의 결정. I love 다항식. 자, 이 다항식의 결정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 x 빼기 a 분의 fx 마이너스 k인데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했고요. fx가 다항식이래. 그래서 이 값이 뭐 3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f a는 k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뭐 한 발 더 가면 f 프라임 a가 3이다라고도 했었을 거야. 그리고 숙소 문제에선 이렇게 풀어도 사실 대부분 상황에서 문제 없이 잘 풀렸었을 거야. 근데 일단 여기 틀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근데 지금 어쨌든 다항식이니까 상관없는데 다항식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상황에서 정확한 그러니까 FA는 K보다 정확한 표현은 뭘까? 저요. 어떤 거? F 프라임이는요. 아니. 값이. 여기서 FA는 K라고 해도 다항식이니까 연속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분모가 0으로 가지. A.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왜? 왜? 그래야지. 왜냐면 그래야 수렴할 수 있죠. 나오니까. 0분의 상수면 원래 무한으로 가잖아. 얘가 지금 수렴했으니까 아 정확한 표현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간다? k로 간다. K.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우. 그런데 이게 아우. 왜 성립할까요? 증명할 수 있니? 네? 뭐라고? 증명할 수 있니? 저기 이걸- 왜 성립해서 이걸 증명할 수 당연히 있어. 없죠. 자 이걸 증명하면 귀율법으로 하면 돼.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면 모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궁금하지 않은데요. 궁금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시발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걸 해줘요. 용사요. 어. 일어나세요. 자, 요 결론을 만들고 싶다. 살짝 이해하는 게 있어. 응? 아니. 조금 쉽게 갈까요? 요렇게 합시다. 이러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네. Why? 저 자, because.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몇 개가 있을 때? 몇 개가 100개, 있을 때? 100개. 100개? 그렇게 많이 필요해? 넘버 수렴 함수 몇 개? 넘버 2. 2개가 있을 때 이 2개를 연산한 결과에 대한 수렴값을 보장하는 거죠. 오케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이거를 연산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 자, 봐봐. 새로운 함수를 정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자, 이 값은 몇으로 갈까요? 몇으로 가? 0이죠. 증명이 필요한가요?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봐봐. 신호 이거 f 따로 x 마이 따로가 아니야? 하나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 요 함수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요 함수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함수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근데 이 두 함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지? FX. fx가 나와. 그 극한값은 뭐가 돼야 돼? 3과 0의 곱이 돼야 되지. 그래서 0이다. 근데요. 어. 아니 저 말인즉슨 FA가 0이라는 자. 게 아닐 수 있는데. 그치. 다항함수면 fa가 0인 게 맞죠. 그건 이 단원 연속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건 이제 연속이지. 그래서 저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치. 지금 다항식이니까 저렇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겠죠. 그죠? 너네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fa는 0이라고 해서 큰 상관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상황도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x 빼기 a 있죠. 이 값이 존재한대요. 어떤 l이라는 값으로. 여기도 이제 l이라고 할게. l. 얘가 지금 0인 이유는 사실 l 곱하기 0이라는 거지. 그치? 여기.
근데 요 상황에서 분자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나? L이 0. 그치, 맞아. 얘가 굳이 0으로 안 가더라도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상수분의 0 해서 수렴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이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그러면 요 값이 예를 들어 뭐 3으로 수렴해서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는 분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분모가 몇으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당연한 거지. 상식이지. 증명을 하고 하면 아니면 모순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극한의 성질로 증명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돼. 어떤 함수? 똑같아. 윤재함수. 또 요 함수를 가져옵니다. 또 요 함수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나눌 건데 나누기는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무슨 조건이 필요해? 분모가 0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뭐라 했어? 영이 0이 아닐 땐 얘가 0으로 간다고 했죠. 네. 얘가 0이 나누는 묘식이 0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죠 지금. 그럼 나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있어. 그럼 요거랑 요걸 나누면 어떻게 돼? 곱하기 역수가 되면서 fx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의 수렴값은 0을 뭘로? l로 나눈 값. 근데 l이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그것도 0이 되는 거죠. l분의 0. 맞아요? 증명된 거지. 그치? 너네가 당연하게 쓰던 요런 것도 사실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증명하는 주제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다 개념이 이제 개념은 끝났고 이제 키를 좀 다뤄볼 건데 부정형 계산이 있어요. 부정형 계산은 단번에 얼마가 되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무한 곱하기 0이라던가 응골 0분의 0골이라던가 무한분의 무한골 뭐 이런 꼴들 있죠. 혹은 뭐 무한 마이너스 무한골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 부정형이라고 하고요. 단번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 더하기 무한골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정해져 있다, 확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 돼요. 당연히 첫 번째에 나와야 될 거는 0분의 0꼴이죠. 근데 0분의 0꼴을 계산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0으로 가는 녀석을 약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x 플러스 2. 자, 여기에서 x가 2로 가는데 얘가 0분의 0꼴인 이유는 x 빼기 2 때문이지. 그럼 이 분자에 있는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x 빼기가 들어있지. 걔를 지워줘야 계산이 가능한 거죠. 약분이 됐어. 근데 약분할 수 있어? 얘 0이니까 못 나누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극한이라는 건 2가 아니면서 2로 다가가는 거죠. 그럼 얘는 0이 아니면서 0에 다가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기 때문에 이 값을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0으로 가는 녀석을 약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쁘게만 나오냐? 루트 섞여서도 나오잖아. 자,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x 마이너스 2야. 잠깐만. 루트가 낫지 않아요? 다시 이상한데요. 이렇게 합시다. x가 2로 갈 때. 자, 요건 우리 어떻게 하죠? X가 2로 간다고. 어머나, 4로 가야 되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눠요. 유리화. 유리화 해야 되죠. 우리 목표는 자, 근데 이제 너네가 목표를 미리 정해. 앞으로 0분의 0을 할 때 식이 복잡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유리화보다 먼저 목표는 뭐냐면 x 마사를 조지는 거지. 어머머. x가 4로 가는 상황이니까 x 마사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그걸 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뭘 하는 거야? 유리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x 마사를 찾는 거니까 이 분자를 인수분해할 때도 x 마사 x 풀 4. 나 이거 지우려고 하고 있어. 이거지. 그리고 분모를 유리화할 때도 신호야. 이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일단 x 마사 나오겠지. 그게 나오고 내가 얘를 유리화하느라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니까 여기에 이것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누가 지워져? x 마사가 싹 지워지고 나면
나머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무조건 2 더하기 2야. 왜? 얘가 2 빼기 2였기 때문에 유리화를 한 거거든. 아하. 그럼 2 더하기 2로 무조건 바뀌는 거죠.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얘를 바로 없애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상황에서 루트 x 빼기 루트 3이 있고 x 빼기 3이 있다고 해봐. 우리가 보통은 얘를 유리화를 하잖아. 근데 이걸 생각을 바꿔서 얘를 지워도 되지 않니?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때? 가능해? 되지 않을까요? 쉬워지죠 이렇게 해도. 그럼 뭐가 돼?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되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0분의 0골의 목표는 0으로 가는 녀석을 약분한다. 두 번째, 무한분의 무한골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화면이 좀 작고. 최고차 계수. 방식에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가장 빠른 무한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답니다. 선생님 네. 이나영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나 다음 주에 오는. 금요일 안. 근데 이 가장 빠른 무한이 이거 하고 다항식에서는 뭔 거야? 최고차 항인 거죠. 그러니까 x 제곱이랑 x랑 누가 더 빨리 무한으로 가? x 제곱이라는 거. 선생님 100x 하면요? 그냥 그래도 무시. x 제곱. 그렇죠. 여기가 100억 x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X제곱. 차수 높음이 쌓인 거죠. 그죠? 초반엔 x가 크겠지만 x가 커진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할 거고 너네가 이제 미적을 같이 공부하잖아. 그럼 봐봐. 5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이 있어.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있어. x를 무한으로 보내는데 야 3x 랑 5x 누가 빨리 커질까? 5x. 5x. 그러니까 물론 이건 수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분모가 높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0이 된다야. 근데 이게 왜 0이 됐냐라고 하냐면 가장 빠른 무한으로 나누자고 했죠. 여기서 가장 빠른 무한이 누구야? 5 아래. 5의 x. 자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 1 빼기 5의 x분의 1 5분의 3의 x 더하기 5의 x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요건 어떻게 가? 5분의 1 x제곱 어떻게 가?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 자꾸 0으로 가겠죠? 얘도 0으로 오고 얘도 0으로 오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1 빼기 0분의 0 더하기 0이 남죠.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요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요거 됐죠? 됐죠? 세 번째 무한 곱하기 0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는데 여기가 x분의 1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 1 빼기 x분의 1이 있어요. 아 잠깐만. x 더하기 1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한으로 가는데 얘는 어디로 가요? 1 빼기에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 곱하기 0꼴인 거지. 근데 사실 무한 곱하기 0꼴이 제일 노잼이야. 얘는 그냥 통분하거나 유리화를 하면 뭐가 돼? 너무 잔인해. 1번 또는 2번이 돼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사실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분의 x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0분의 0꼴이 되면서 0이 되는 걸 지워주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깍두기 같은 거고 네 번째. 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에요. 자 얘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유리화.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는 게 기본 방향성이긴 해요. 근데 이거 내가 나 말고 효상쌤도 근데 많이 알려줬을 텐데 오늘 내가 요것도 그 도기 테스트에 넣어놨거든. 맞아요. 유리화 대신에 근사가 있어요. 근사. 근사도? 근사가 뭔 얘기냐면 쌤, 음? 이 근사가 옛날에 제가 늦게 왔을 때 쌤이 먼저 해주고 싶던 그 얘기죠. 맞을 거예요. 맞나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기억. 요 값 딱 보자마자 3 쓸 수 있지 않아? 맞죠. 못 쓰는 사람. 에이.
이거 했잖아 중요나. 그치? 했지. 했어 안 했어요? 저게 뭐죠? 저게 뭔데? 했잖아요. 저게 뭔데? 아, 쌤 저는 알았어 뭔지 알까? 저 바로 있음 왠지 알아요 저 왠지 알아요 봐봐요 이게 딱 유리를 하려면 저기 밑에다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플러스 x를 하는데 그게 결국 와, 2x가 나오게 멋있다. 되고 분의 이제 위에 오, x랑 알았다. 마이너스 x랑 사라지 안에 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근사를 보겠다는 게 뭐냐면 너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8의 루트잖아. 근데 x가 무한으로 가니까 너는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사기치는 거죠. 얘가 9였다고 치고 그럼 뭐야 이거? 절대값 x 더하기 3이죠?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양의 무한으로 가고 있지. 그럼 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사기인데요 사기예요. 사기죠. 맞니?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3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를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니? 유리하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증명하면 일반적인 공식의 증명이 아니니까 뭘 증명해 줄 거냐면 잘 보세요. 루트 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를 에다가 x를 뺐어. 그리고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냈어.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p가 된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혹은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여기를 2배로 쓰는 대신에 이걸 p다. q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죠? 그러면 너네는 이걸 보면서 뭐로 보면 돼? 아, 너가 x 더하기 p의 완제니까 x 풀 p에서 x를 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잖아. 자, 요거 한 번 딱 우리가 공식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은 유리화 해야 됩니다. 자, 유리화 해봅시다. 이거 증명. 유리화를 한다. 자, 유리화 합시다. 어떻게 돼? 분자는 뭐가 돼? 2px 플러스 q. 그죠? 요거 제곱에서 x 제곱 빼는 거니까 2p x 더하기 q죠. 요거 안 걸었지? 그리고 분모는 꼬였다. 진짜로? 아니요. 요렇게 되는 거 맞지? 어? 뭔 소리야? 아니죠. 더하기 x잖아. 정신 안 차려? 실망이에요. 헐. 그럼 얘가 뭐가 돼? 무한분의 무한꼴이 됐지. 네. 그죠? 무한분의 무한꼴이 됐으면 뭐하라? 가장 빠른 무한으로 나누는데 가장 빠른 무한이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x로 나눠주면 2p네. 여기가 2p 더하기 x분의 q, p네 p. 여기는 1 더하기 x분의 어쩌고 x제곱분의 어쩌고 더하기 1이죠. 근데 x가 몇으로 가냐면 무한으로 가잖아. 양의 무한. 그럼 무한분의 이런 것들 다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뭐가 돼?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p는 2p라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럼 우리가 이거 증명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근사 쳐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걸 근사 쳐서 구한 답이나 유리화에서 구한 답이나 똑같다면 너네가 모든 문제 이 공식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을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 연습이야. 이거 연습 무조건 해야 돼. 여기 신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빼기 x입니다. 리미트 x가 양의 무한으로 가고 있어요. 이 값은 어떻게 갈까요? 아들자 앞에를 뭘로 가야 돼?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답이 2분의 근데 루트가 풀리면서 너의 값은 무조건 2분의 5일 거야. 오케이? 야, 근데 여기에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 값을 b라고 하고 여기 앞에 개수가 a야. 그래서 a와 b를 구해라. a와 b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는 b라고 써 있는 순간 수렴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예요.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근사치면 x 더하기 2분의 5잖아. 그럼 이게 빼기 x여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1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네. 1이 아니면 수렴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모양새라면 첫 번째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근사값은 x 더하기 2분의 5에서 x를 뺐으니까 b가 2분의 5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됨?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음용 버전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이에요. 완제는 아니죠. 그리고 빼기 몇 x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EX 2x여야 될 것 같죠? 2x여야 돼 실제로. 2x일 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그럼 너네가 이제 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얘를 어떻게? 근사를 잘 생각해보자. 1이요. 뭐의 완제겠어? 2x 더하기 1의 완제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일 거 아니야? 뒤에 나 무시하고 2x 더하기 1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이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2x 제곱 아이고 여기서 제곱이야 6x 플러스 7이야 빼기 몇 x여야 되냐면 루트 2x여야지 맞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저요. 딱 보니까 어. 좀 저 쥐약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봐봐. 우리가 x제곱이 1인 경우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절반의 제곱 해가지고. 근데 1이 아닌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4가 제곱수니까 완제로 묶었는데 여기는 완제로 묶으려고 생각하니까 루트 생각하니까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요런 상황 맞아요. 루트 2로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 이게 나야.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7 빼기 x죠. 그러면 요 값은 x 더하기 2분의 3에서 x를 뺀 거니까 2분의 3으로 갈 건데 그 앞에 루트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되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도 물론 이렇게 묶을 줄 알지만 사실 얘 증명했니 안 했니? 최고차 계수가 1인 걸로 증명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 얘도 기본적인 발상은 몇으로 묶자? 루트 4 2로 묶자.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는 요거로 증명한 형태니까 x 더하기 2분의 1에서 x를 뺐어. 2분의 1인데 거기에 2배야. 그래서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아예 더 일반화를 한 공식이 너네 책에 써있어.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거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루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px의 값이 l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친구야? 정신 차리고 요거일 때에 p가 얼마인지 l이 얼마인지를 한 발 딱딱딱 찾을 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거기 써있는 공식은 뭐라고 써있냐면 p는 루트 a라고 돼 있을 거고요. l은 뭐더라? a분의 b 2루트 a분의 b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유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래? 야 일단 p가 루트 a인 건 좀 당연하지 않아? 요건 괜찮죠? 그럼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겠습니다. 요건 당연한 걸로 알고 요거를 뭘로 묶자? 루트 a로 묶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에서 원래는 a분의 px를 빼는 건데 그러니까 너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니까 a가 p여야 돼. 뭐지? 아니죠. 루트 a구나. 그러니까 루트 a랑 p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다시 빼기 x로 바꿔주시고요. 그 상황에서 요 부분 계산하면은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의 절반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요 값은 2a분의 b x 더하기 2a분의 b에서 x를 뺐으니까 2a분의 b인데 거기 이제 뭐가 곱해지는 거야? 루트 a가 곱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 L 값인 거죠. 근데 여기는 a랑 루트 a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아예 이 공식을 2번으로 외워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 풀 때 보니까 그냥 x제곱의 계수가 1인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계산하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선생님은 이걸 선호하고요. 공식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좋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한 빼기 무한 얘기해봤고요. 키 4에 있는 얘기는 이제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념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네. 잠깐 좀 쉴까요? 3분만 쉴게. 수업을 너무 삼분? 잘하시네.